자,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, 난 경제적으로 성공 못한다. 그냥 월급 들어오면 명품 사고 여행 다니고 놀자. 2030 대부분이 이 마인드죠.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. 대부분이나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. 상당수의 사람이 이렇습니다. 상당수. 그래도 저는 2030 사람들이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이제 좀 없는 사람들, 그러니까 가진 게 없는 사람들, 버는 게 적은 사람들이 이런 마인드 가진 사람들이 많아. 그리고 사실 남녀를 분리시켜서 봤을 경우 여자 쪽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. 이렇게 사는 분들은.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. 경제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가 돈을 모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까? 여러분 성공하려고 태어났습니까? 뭐 성공 못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? 뭐 미래 대비 같은 걸 할 필요가 없는 겁니까? 아니, 제가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어차피 보통 서민 가정에 자란 사람은 성공 못합니다. 그냥 못합니다. 준산주도 못합니다. 우리가 성공이라 말하는 게 뭐야? 부자가 되는 거 아니야? 근데 부자는 없는 사람들은 힘듭니다. 이미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은. 억울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. 이미 가진 게 없는 사람은 이미 가진 게 있는 사람 객관적으로 못 이겨요. 못 이겨. 근데 성공하지 못한다고 해서, 부자가 되지 못한다고 해서 돈을 모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건가? 여러분 오로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겁니까? 그럼 진짜 멍청한 겁니다. 왠지 아십니까? 어차피 부자 못 됩니다. 돈 모아도. 왜냐? 우리가 버는 걸로는 모을 수 있는 돈이 한계가 있어요. 그러면 부자가 못 되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모아야 될 필요가 없는 걸까? 그건 아닙니다. 우리가 돈을 모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을 모으게 되면 웬만한 돈으로 발생하는 위기는 다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왜냐하면 서민들이 큰 돈이 없어가 힘든 게 아니라 당장 일이 생겼는데 그 목돈을 마련하지 못해서 힘든 경우가 정말 많아요. 뭐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. 뭐냐면 갑자기 뭐 우리가 전세로 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올려달라고 한다. 근데 보증금 못 올려줘. 그럼 방 빼라고 합니다. 그런 경우 있죠, 여러분. 그럴 때 전세금 얼마만 더 올려주면 여기 살 수 있는 건데. 저도 저희 집이 그랬거든요. 저희 집이 어릴 때. 그러니까 전세 기간 만료돼가지고 여기 더 살고 싶은데 집주인이 전세금 몇백 더 올리려고 하는 건데 우리 돈이 없었거든요. 그래서 이사 갔습니다. 이사 갔어요. 방 빼라고 하길래. 그런 경우 겪었거든요. 그래서 우리 집은 왜 돈 몇백이 없어가지고 맨날 보따리 사고 이사 가는 걸까 불만이 많았어. 돈 몇백만 더 있었으면, 아니면 돈 얼마만 더 있었으면 여기보다 좀 더 좋은 집 갈 수 있을 텐데. 그 생각 했었거든요. 그리고 뭐 집에 사고 난다거나 뭐 교통사고 난다거나 아니면 뭐 집에 누가 아픈 사람 생겨. 그러면 병원가 치료받아야 되는데 그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치료 못 받는 케이스 진짜 많거든요. 요즘에도 많습니다. 그래서 그런 일 겪게 되면 왜 우리 집은 병원비 낼 돈도 없을까? 아픈데 병원 치료도 못 받고 수술도 못 받고 이런 일이 허다합니다, 여러분. 그래서 없는 집안이 힘들어지는 게 부자가 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발생하는 어떤 금전적인 상황에 대해서 대처가 안 돼. 이게 돈이 없으니까 이런 것 때문에 힘든 겁니다. 만약에 모아놓은 돈이 있으면 뭐 집안에 누가 아픈다고 해도 웬만한 수습이 될 수 있잖아요. 거기다가 뭐 집을 이사 간 거나 뭐 비용이 발생할 때 될 수 있잖아요, 여러분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꼭 우리가 성공한다, 뭐 부자가 된다 이게 아니더라도 돈을 모으는 것이 필요합니다. 특히 없는 사람은. 여러분 서민들은요 비빌 언덕이 없습니다. 비빌 언덕. 뭐 부모님한테 재산 물려받는다거나 아니면 뭐 누구한테 돈을 받는다거나 그런 거 없어요. 없기 때문에 내가 잘 돼야 돼. 내가 엎어지면 안 돼요. 근데 문제는 가진 거 없는 서민들이 돈을 안 모아요. 돈을 더 씁니다. 어떤 마인드냐? 어차피 우리 집은 뭐 물려받을 것도 없고 원래 못 살았고 나도 솔직히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나 같은 사람이 돈 모아봤자 뭐하냐?
어차피 결혼 못할 팔자 같은데 이왕 이렇게 낸 거 돈이나 쓰자 이런 마인드예요. 근데 원래 그런 사람이 있었어. 원래 이렇게 한탕주의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요즘엔 좀 많아진 것 같고 특히 여자분이 좀 많아진 것 같아. 월급 들어오면 명품 사고 여행 다니고. 나 언제부터 여자분들 인생에 명품이 들어간지 모르겠어. 사실 보통 여자분들 어떤 경제적 능력 가지고는 명품이 들어가면 안 돼. 명품과 해외여행이 들어가면 안 돼요. 그러기엔 본인들의 능력이 너무 부족하거든요. 여자분 잘 들으세요. 여자분들 거의 한 200에서 한 220, 30벌인데 그 월급까지 여행이나 명품 같은 거 한 번 쓰시면 안 돼. 그럼 인생 꼬이는 거야. 그런 것에 맞들리는 순간 돈은 돈대로 못 모으고 나이는 나이대로 차고 결혼 못하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성공하려고 돈 모으는 거 아닙니다. 우리가 살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금전적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돈을 모으는 거고 특히나 능력이 부족한 사람, 벌이가 적은 사람, 집 못 사는 사람, 무료받을 게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일수록 돈을 모아야 됩니다. 근데 현실은 돈 있는 사람이 오히려 돈을 악착같이 모으고 없는 사람이 돈을 안 모아요. 그럼 어떻게 될까? 없는 사람 같은 경우 경제가 안 좋아졌을 경우 완전 박살날 수 있다는 겁니다. 한번 보세요.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. 자,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난 경제적으로 성공 못한다. 그냥 월급 들어오면 명품 사고 여행 다니고 놀자. 이꼴 거지 마인드. MZ를 비롯해 1020, 30 세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슨 전 세계적 역사적으로 제일 힘들고 제일 어렵고 괴롭고 이렇게도 최악의 세대가 없었다고 스스로들 등을 토닥거리지 못해서 아주 안달하는 것 같은데 여보세요. 내 윗세대 선배분들은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국가에서 국민을 납치해 성검은 물검을 했던 세대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. 나떼고 어쩌고 지랄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느 세대건 어려움이 없었던 세대는 없었습니다. 이제 그만 징징거리고 털고 일어나서 너님의 인생을 살아보세요. 사내새끼라면 그 잘난 집안의 딸내미라면 당신들 세대가 어렵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. 존나 공감합니다. 하지만 그 정도 힘겨움은 어느 세대나 있었고 그 정도의 막막함은 어떤 시기를 경험했어도 존재했었다는 팩트를 얘기하는 겁니다. 당신들이라고 무슨 별스러운 세대가 아니에요. 그 정도의 괴로움과 그 정도의 족같음은 어느 세대나 있었어요. 자, 고만 핑계대고 징징거리고 좀 털털 털고 일어나서 너님들만의 깡가 악다구니로 보란듯이 살아보란 겁니다. 허구한 날 방구석에 처박혀서 게임 안에 술 퍼마시면서 아님 명품 쇼핑질이나 하면서 앵앵거리지 말고. 이분 좀 나이가 좀 있는 분 같아 보니까. 예, 이분 보니까 10대, 20대, 30대는 아닌 것 같아요. 이분이 댓글 좀 많이 다는 분인데 사실 너무 뭐 아니면 돌아보는 것 같아요. 요즘 사람들이 뭐 아니면 도.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사는 거니까 이제 꼭 부자가 아니더라도 돈을 모아야 되는 건 맞거든요. 돈을 모으기만 해도 있잖아요. 꼭 부자가 아니더라도 괜찮아.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 한 1,000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 정도 모으자. 그러면 심적 안정감이 생겨요. 그 정도 모아도 꼭 부자가 아니더라도. 왜냐하면 적어도 돈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해소가 되거든요, 이게. 근데 너무 좀 어린 친구들이 좀 징징대긴 하죠. 불만 많고. 근데 그거는 있어. 젊은 세대가 힘든 건 맞아요. 부인하지 않습니다. 근데 문명이나 어떤 인터넷 발달에는 혜택을 가장 많이 많이 받은 세대라는 건 부정할 수 없어요. 그러니까 문명의 혜택은 절대적으로 많이 받았잖아. 스마트폰은 어린 나이 때부터 가까이 하고 컴퓨터도 쉽게 만지고 그리고 아파트까지 좋은 인프라에 살고 있고 그리고 자기 할 말 다 하고 이런 세대가 원래 그랬던 게 아니에요. 지금 젊은 세대 하고 싶은 말 다 하잖아. 불만 다 얘기하잖아요. 좋아요. 좋단 말이야. 그리고 뭐 표현 같은 거 다 하잖아요. 그 대신 열심히 살라는 겁니다. 열심히. 근데
제가 봤을 때는 뭐 여러 가지 대한민국 상황이 안 좋다는 거, 본인들 뭔가 뜻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인정해. 대신에 역으로 묻고 싶으면 그럼 본인들은 정말 열심히 살았는지. 솔직히 나는 젊은 친구들이 열심히 안 산다고 생각합니다. 말로는 열심히라고 하지만 진짜 자기 열정을 불태워가며 일하는 사람 많이 못 봤습니다. 뭐 하나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두고, 뭐 좀 한 소리 하면 그만두고,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. 그러면 그런 거 가지고 정말 힘들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? 물론 지금 젊은 세대 미래가 안 보인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.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것저것 핑계 대면서 안 하려고 하면 안 돼. 적어도 할 말 다 하시려면 자기 열심히 하고 하세요. 자기 일 다 하고. 다 들어드릴게요. 일도 안 하면서 맨날 방구석에서 스마트폰이나 이제 끄적거리면서 인터넷 커뮤니티 보면서 맨날 세상 불평불만 얘기하는 건 아무 의미 없어. 차라리 현업에 종사하면서 일하면서 불만을 토로하는 건 좋아요. 근데 정말 자기가 일하면서 불만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세상에 뭔가 잘못된 걸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? 생각해봐. 일도 안 하고 경제활동도 안 하는데 맨날 대한민국 불만 얘기해봤자 뭐가 달라집니까? 뭐가 달라져요? 그런 사람들 진짜 많잖아. 솔직히 젊은 친구들 중에. 맞잖아요. 내가 뭐 사회 여건으로 기여하지도 않는데 맨날 뭐 대한민국 사회 거지 같아 얘기해봤자 들어주는 사람 누가 있겠냐고. 그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밖에 없잖아요. 그래서 뭐 지금 대한민국이 안 좋다는 거, 굉장히 부조리가 심하다는 거 알고 있어요. 알고 있는데 대신에 할 일은 다 하고 얘기합시다. 할 일은 다 하고. 내가 어떤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벌면서 얘기하라고. 아무것도 안 하는데, 노력도 하지 않는데 그냥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 들어가서 그 똑같은 사람들 얘기 나눠봤자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이게. 그러니까 힘들어도 버티자고요. 힘들어도 일하면서 버티자고요. 돈을 모아가면서 들어드릴 테니까. 아무것도 안 하고 징징대지 말고요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자,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